손을 들어주시면 제가 발언자를 지명토록 하겠습니다. 저희 진행 관계상 모든 분들의 의견을 듣기는 어렵기 때문에 지금 앉아 계신 자리에 저희 서면 의견서 양식을 준비해 두었습니다. 의견을 적으신 후에 자리에 그대로 두시면 저희가 취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의견이 있으신 분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하기 전에 우리 저기 정운찬 이사장님 제가 평소에 좀 뵙고 싶었는데 만나서 반갑습니다. 한번 최고의 전문가시잖아요, 동반성장. 네. 말씀 한번 먼저 들어보면 어떨까 싶은데. 네, 그럼 먼저 동반성장연구소 정운찬 이사장님께 말씀 부탁해 드릴까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동반성장연구소의 이사장 정운찬입니다. 먼저 오늘 이 대통령님을 처음 뵙습니다. 저 텔레비에서 많이 봤어요. 영광입니다. 여러분 오늘 만나 뵈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리고 저를 초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두 가지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오늘 기업인과의 대화에서 느낀 거 하나 말씀드리고, 또 하나는 그 사회적 약자 기업의 생존과 동반성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토픽은 오늘 토픽하고 좀 관계는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언제부턴가 정부 정책과 관련해서 나토라는 말이 심심찮게 들려왔습니다. 여러분, 나토가 뭔지 아시죠? 북대서양 조약기구가 아닙니다. 여기서 나토는 No Action, Talk Only. 약시합니다. No Action, Talk Only죠. 즉 행동은 없고 말만 많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작년 12월 17일 동반성장을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해서 성장의 토대를 단단히 할 계획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기억하시죠? 그리고 오늘 그 약속을 지키려고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의 문화를 기업 생태계 전반으로 확산시키기 위한 전략을 발표하고 기업 우수 사례를 소개했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말씀은 현실을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한예로 한화 오션은 2025년 협력기업인 대원산업 근로자들에게 원청과 같은 비율로 성과급을 지급하기로 하였다고 합니다. 원청 기업의 경영진과 협력 기업의 근로자들 간의 직접 교섭이 적절함에 대해서는 여러 다른 견해들이 있지만 이번 한화의 조치가 원하청 기업 근로자 간의 동일 비율 성과급에 그치지 않고 원청 기업과 하청 기업 간의 이익 공유, 협력이익 배분 제도로 발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어떻든 이번 조치는 지속 가능한 조선업 발전 및 마스가를 위해 동반성장하는 것이 목표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사례가 더 많이, 더 널리 나오고 또한 동반의 강도가 더 깊어지기를 기대합니다. 이번 기회에 사회적 약자 기업의 생존과 동반성장을 위한 정책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약 3만 개의 사회적 약자 기업들이 공공기관, 금융기관, 그리고 대기업의 제도적 차별과 구조적 진입 장벽에 갇혀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그럼 사회적 약자 기업의 생존을 위협하는 사례는 무수히 많은데 그 몇 개만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사회적 약자 기업의 공공조달 시장에 진입 장벽이 너무 많습니다. 사단법인, 재단법인은 실적, 자본요건, 신용평가에서 B등급 이상 획득이 어려워서 입찰이 제한됩니다. 이것은 구조적 차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공공기관 업무 내재화 및 우회 스탁으로 민간 판로가 잠식되고 있습니다. 국세청, 한국전력공사, 건보공단 등은 중소기업자 간 경쟁 제품인 우편 발송 서비스 업무를 자체 운영하거나 자회사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또 우정사업본부는 전자우편 사업을 불법 편법 운영하고 있습니다.
퇴직자 조직이, 다시 말해서 우정사업본부에서 일하던 사람이 만든 조직이 업무협약으로 물량을 수탁한 후에 한국우편사업진흥원 포사에 재위탁하여서 독점을 이루고 있습니다. 신 회장님도 계시지만 금융권과 대기업의 외면도 있습니다. 금융권 대기업은 장애인 고용 의무 대신 과태료로 대체하거나 구매 의무를 형식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요청사항이 많지만 한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쭉 하시죠, 계속. 네. 이게 사실 필요한 거예요. 하나는 제가 요청서 써왔으니까 이따 네. 여러분께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공공조달 시스템 개편 및 관련 법령을 개선해서 공공 발주 물량의 한 50%는 일반 중소기업에 맡기되 50%는 사회적 약자 기업에 배정하는 쿼터제를 좀 도입하면 어떨까 생각하는 것이 첫 번째 부탁의 말씀이고, 두 번째는 우선 구매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해서 사회적 책임을 법제화했으면 좋겠습니다. 중증 장애인 생산품 우선 구매 의무 비율을 상향하는 법 개정이 있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 자체 수행 우편 서비스를, 그래서 그 우편 서비스는 뭔가요? DM이라는 겁니다. 다이렉트 메일이라는 거 아시죠? 그 DM을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것의 일부를 전자우편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해갖고 자기들이 다 해버리는 것이죠. 자체 수행 우편 서비스를 사회적 약자 기업에 위탁하는 것을 의무화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너무 긴 시간 써서 미안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뭐 매우 좋은 의견이시고요. 이게 조달청은 기재부 재경구소관이죠. 예. 얘기 좀 일단 메모한 거 주신다니까요. 잘 챙겨서. 예, 그렇게 해서 하시고. 예. 하신 말씀 있으면 하십시오. 예, 우선 좀 말씀드리면은 이제 중소기업의 50%, 그 다음에 또 우선 기업의 50%한 100%가 다 가버리고, 그래서 이게 시장이 100%를 특정 계층한테 이렇게 줬을 때 좀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일단 우선 중소기업은 현재도 50%입니다. 한 나머지 50%는 이제 우선 기업에게는 지금 5%, 1 내지 5% 이렇게가 좀 경쟁을 촉진하는데 1 내지 5%를 좀 늘려나가는 걸 검토해 보겠습니다만 그걸 네. 50% 늘리기는 아니, 잠깐만. 오늘 뭐 거기서 답을 할 필요는 없고요. 네. 저는 제안이 있는데 네. 검토해서 타당성 있는 건 하고 그렇게 추가적인 의견도 좀 여쭤보고 네. 나중에 우리 이사장님은 사실 우리 되게 중요한 정책 과제이기 때문에 그것도 좀 더 많은 부분들도 있을 텐데 그 부분도 좀 조언도 해주시고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예, 뭐 혁신해야 될 부분이 한두 개가 아니어서요. 중소기업부에서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지난번 사실 지금 말씀 주셨던 공공기관 그 우편 발송 관련 부분은 지난번 저희 업무보고 때 대통령님이 네. 말씀 주셔서 내용 파악해 봤고요. 이게 중기관 경쟁 관련된 부분에 위반이 있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관련된 부분도 행정조치 관련 처리들이 지금 내용들 하고 있고 세부 사항들은 다시 한번 또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전에 이미 사실 누구한테 얘기를 들어가지고 지시해 놓은 거예요. 네네. 네. 좋습니다. 그 외에도 사실은 중소기업 발전이나 아니면 상생 발전을 위한 정책들은 전문가시니까 좀 많이 부탁을 드리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우리 국방장관도 요새 이거 관련된 거 많잖아요. 우리 R&D도 많고 스타트업 군사 분야 스타트업 그렇습니다. 많고. 예, 저희들은 특히 군사 분야가 협력해야 될 부분이 많아 보이던데. 네. 그래서 아마 오늘 그 스위스에서 발표한 거 어제 보니까 우리가 작년도에 한해서 작년도에 방산 수출이 4위로 올라왔습니다. 4위로. 예전에 9위였는데 우리 정부의 목표가 이제 앞으로 임기 내 4위인데 아마 이것이 중소기업 상생이 계속 이어져 되고 협력이 이어져 된다면은 굳건하게 중국을 제끼고 사이로 우뚝 섰을 것 같습니다. 아주 뭐 고무적인 현상이 날 수 있겠습니다. 네. 또 혹시 추가로 하실 분 몇 분 하시고? 네, 혹시 손을 들어주시면 저희가 말씀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손을 들어주셨는데요. 먼저 발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태형 대표님. 네, 간략하게 부탁을 드릴게요. 예, 쭉 업체 대기업이나 중소기업 할 것 없이 쭉 발표하는 내용 중에 보면은 중소기업 근로자 한 사람 한 사람의 경쟁력이 곧 국가 경쟁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에서 장기 근속을 할 수 있는 뭔가 희망의 사다리가 필요하다. 여기 보면 아주 풀문원에서도 내일 채용 공제라는 걸 정책을 이야기하셨고 카이에서도 내일 채용 공제라는 정책을 이야기하셨는데 중소기업에도 장기간 근속을 하면은 뭔가 10년, 20년 후에 뭔가 희망이 있는 사다리를 갖다가 좀 놔주시면 좋겠다. 그게 제가 생각할 때는 내일 채용 공제라는 이런 게 중소벤처기업부도 그런 정책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노동부에도 있고 이런 거를 좀 통합을 해서 뭔가 조금씩 해주는 것보다는 정말 장기 근속자에게 장기 근속을 하면은 뭔가 10년 후에 20년 후에 뭔가 확실한 희망이 있는 그 희망의 사다리를 좀 놔주는 정책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건의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자, 먼저 손을 들어주셨으니까요. 이은경 희망제작소 소장님이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이은경 희망제작소 소장입니다. 저는 대통령님이 모두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방과 청년의 문제 그리고 상생정책은 시혜가 아닌 투자라는 관점에서 사업을 하나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제안드리고자 하는 사업은 사회적 가치 투자 대회라는 사업입니다. 여기에 모이는 청년들은 지역에서 새로운 아이디어와 방식으로 지역 문제와 충족되지 못하는 경제사회 서비스를 해결하고자 하는 청년들입니다. 그러한 도전을 자신들의 업으로 비즈니스로 풀어나가고 있는데요. 저희 희망제작소는 이들을 소셜 디자이너라고 호명하면서 이들이 지역에서 고립되지 않고 외롭지 않도록 응원하는 무대를 카카오, 국민은행 등의 기업들과 협력해서 진행해 왔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제안드리고자 하는 사회적 가치 투자 대회는 일종의 소셜한 IR 대회라고 보시면 됩니다. 시민들이 함께 사회적 가치를 중심으로 직접 모의 투자를 하고 그 비율에 따라서 상금이 배분됩니다. 지난해 12월 5일 200여 명의 시민투자단과 15명의 소셜 디자이너들이 만나서 사회적 가치 투자에 감동적인 경험을 함께 했습니다. 여기 참여한 이들은 식품 사막 지역의 어르신들에게 두부나 밀가루 같은 생필품을 가져다주는 이동전방을 운영하는 청년이기도 했고요. 지역의 어르신들과 함께 제품을 개발하고 그분들을 전문가로 교육하는 일자리를 만드는 청년들이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지역사회에서 꼭 필요한 서비스와 문제 해결을 자신들의 일과 업으로 도전하고 있지만 이들이 설 자리는 매우 한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가치 투자 대회가 대기업, 중소기업 상생 사업을 통해서 확장된다면 지역에서 분투하고 있는 청년들에게 더 큰 기회와 자원이 돼서 더 큰 도전과 실험을 만들고 더 나은 지역사회로 연결되는 지속적인 사회가치 창출과 지역 문제 해결의 장으로 자리매김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사회가치 투자기금이나 펀드가 조성되는 통큰 상생활동을 추진한다면 이들 소셜 디자이너들이 지역 창업의 주요한 생태계 주체로서 성장해 나갈 소중한 인내 자본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자, 차재병 카이 대표님, 네, 손 들어주셨는데요. 간략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예, 저는 간단하게 그 정부와 지자체가 운영하고 있는 각종 상생 펀드 운영에 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사례를 보면 각종 정부 펀드가 조성이 되어 있는데 이 금융기관의 엄격한 담보와 신용평가 기준으로 인해서 지원이 절실한 저신용 중소기업은 본 지원 정책에서 배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를 보완하는 방안의 하나로서 지원업체 선정 평가할 때 원청서가 추천하는 좀 우수한 중소업체들에게는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포함해서 실력은 있지만 당장의 재무구조가 취약한 업체들을 좀 지원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겠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예, 중소기업부에서 관심 있는 분야죠. 지금 하여튼 우리나라의 금융 시스템이라고 하는 게 어쨌든 지금 현재 상태의 물적 가치가 있는 것을 담보로 자꾸 돈을 빌려준다. 이게 기본 개념인데
사실은 미래에 대한 투자를 해야 되는데요. 하여튼 그 문제는 중소기업부의 각별한 관심사안인 것 같습니다. 지금 소상공인 같은 경우들도 지금 금융이랑 같이 그 이제 네이버나 이런 플랫폼사들이 갖고 있는 데이터를 활용을 하면 담보가 없더라도 온라인에서의 그 실적이나 이런 거 가지고 할 수 있듯이 지금 말씀 주신 부분들도 저는 의미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됩니다. 원청사가 좀 그것도, 네. 해주시면 예, 이런 부분들. 하여튼 한계 기업들이 그 연명하기 위한 대출은 사실은 좀 자제돼야 되고 전망이 있는데 예를 들면 자금력 부족으로 성장 발전 못하는 부분들은 사실은 신용 대출이 가능하게 해야 되는데 과연 그 근거가 뭐냐? 이게 결국은 나중에 그 사고가 났을 때 너 왜 담보 없이 돈 빌려줬어? 뭐 이렇게 아주 문책 당할까 봐 안 해버리는 경향들이 있잖아요. 그걸 어떻게 좀 보강할 거냐가 문제 같습니다. 근데 중소기업 할 일 진짜 많아요. 네. 자, 저희가 약속된 시간이 지나서 한 분을 마지막 발언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역시 마이크를 켜고 말씀을 한 말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또 장시간에 이렇게 여러 가지 성공 사례라든지 또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경청해 주시는 이런 자리가 너무나 고맙고 앞으로도 힘을 내겠습니다. 저희는 이제 식품을 한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요. 최근에는 이제 첨단 산업이라든지 또는 연구특구라는 산업단지 내에 어떤 특정 업종을 주로 이렇게 입주를 하게끔 하는 이런 그러니까 법적으로나 또는 제도적으로 지나치게 첨단단지 또는 연구특구로 묶여 있습니다. 근데 저희처럼 이렇게 이제 수출을 좀 더 하기 위해서 어떤 산업단지 입주를 하려 그러면은 입주 제한이 걸립니다. 식품 산업은 안 돼. 이런 제도가 너무 많아서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물론 타 전통의 어떤 제조업도 있고 여러 가지 잘 나간 기업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어떤 업종에 묶여가지고 입주를 못한다거나 기업을 성장시키지 못하는 또는 해외로 이렇게 그냥 수출을 주문을 못 받아야 되는 이런 경우가 없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어떤 산업단지라도 어떤 여러 가지 제재를 좀 이렇게 완화시켜서 아주 해롭지 않은 기업이라면 입주를 시켜주는 이런 제도를 좀 완화해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전북 가면 식품 회사하고 대환영하는 네, 맞습니다. 클러스터가 있는데 식품 클러스터가 있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지역에서 한 30년 이상을 해오다 보니까 여러 기술자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오랜 기간을 함께 와서 지역을 떠나기가 좀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네. 이런 제도를 좀 더 보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좀 어려운 문제죠. 네, 조재곤 영풍 대표님께서 마지막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지막이었어요? 네. 제가 그냥 정리 삼아 저도 한번 몇 가지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네. 아까 풀무원하고 거긴 두부 생산하신다고 그러셨어요? 네, 맞습니다. 두부 생산하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궁금증인데 두부는 다 수입콩으로 하죠? 아닙니다. 저희는 국산콩만 해요? 있습니다. 두부 다 하는군요. 수입콩 중에 유전자 조작 콩 있죠? 예, 있습니다. GMO? 저희 두부는 유전자 조작콩은 사용하지 아예 않습니다. 안 써요? 예, 그렇습니다. 예. 유전자 조작 콩으로 직접 먹는 식품을 제조하는 게 현재 법률상 허용되나요? 안 되나요? 모르겠어요? 안 하니까 모르시고. 그러면은 지금 이제 정부에서 GMO 표시제를 법으로 시행하잖아요. 예. 지금 전에는 형체가 남는 거냐 안 남냐라고 했는데 이제는 형체가 남지 않더라도 사용했으면 다 표시해라 이렇게 된 거죠. 예. 그게 식품 산업에 미치는, 그리고 또 식품 산업을 넘어서 사실 국내 농업에도 영향을 많이 미치지 않겠어요? 예를 들면 대중들 입장에서는
이게 GMO로 만든 거냐, 그 유전자 조작한 원료로 만든 또는 그게 가미된 식품이